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했죠. 그러니까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에서도 이런 금리 인상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는 울트라 스텝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1%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정책의 수단이죠. 실제로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어쩌면은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을 필두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리고 이게 언제쯤 가야 진정될 것이냐, 모든 사람의 궁금을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과연 인플레이션이 언제 진정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제 이런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 요인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돼가나를 파악하면은 아하, 언젠가 어느 때쯤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경색이 이루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죠. 그래서 상품, 서비스 등 공급 부분에 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환경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금리를 높이면은 누차 설명해 드린 대로 수요를 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과감히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이 금리 인상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한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한테도 적용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금리 인상 효과는 무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되죠. 영끌 투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빚을 냈다, 이 모두 다 금리 인상을 하면 상당한 타격을 봅니다. 반면에 자산이 많은 부유층은 오히려 좋아하겠죠. 이자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금리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주가가 침체됩니다. 나아가 경기를 침체시키는 그런 영향도 주죠. 그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양극화가 확대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만 인상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경생이죠. 예를 들자면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아직도 락다운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제품의 수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노동력의 유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선진국의 항만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류가 억제되고 있죠. 항공편도 제약이 많죠. 원재료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수출입되는데 제한이 많죠. 그러니까 원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또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 부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겁니다. 이 공급 부분이 원활했다 하면은 그동안에 수요 진작,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컨트롤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급망이 언제 정상화될 거냐? 그건 아직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5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망의 제약이 조금씩 호전된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얼마나 이 압박을 받고 있느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이거를 또 지수로 만듭니다. 학자들이. 뉴욕의 페드에서 발표를 하는데 최근 5월부터 약간 그 압력이 낮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화물료가 내려갔고요. 항공료도 내려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이 주요 국가에서 구매자 지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최근 들어서 상당히 꺾어지고 있죠. 급격히 꺾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상당히 꺾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돼 가느냐? 원자재 가격도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곡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다 쓰는데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환율이 상승하고 이런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역시 여러분 그림에서 자세히 보세요. 지난 4월, 5월, 6월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천연가스는 4월, 5월 전에 비해서 한 60%가 상승하던 것이 6월 들어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 5, 6 분기를 합하면은 마이너스 3.9%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래에 보기 드문 하강세입니다. 이 밖에도 밀, 옥수수, 구리, 목재, 원자재들이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가격이 폭등할 거다. 그럼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또 미국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에서 이 인플레 압박이 제일 컸던 또 하나의 요인은 고용시장이었어요. 노동시장이죠. 우리는 일자리가 아직도 부족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에 보면은 일자리는 거의 2개, 1.9개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보내드린 대로 대퇴사, Great Resignation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었죠. 유사일에 고용시장이 최고의 호황이에요.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부문별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죠. 택시 부문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구하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상승해요. 또 임금은 전반적인 인플레가 상승하면 임금 상승 요구가 많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용시장은 지속적으로 호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보면은 최근에 실업 청구 건수. 그러니까 우리도 일자리 잃어버리면 실업 청구하잖아요. 실업 청구 건수가 많으면은 실업자가 많고 노동력의 여유가 생겼다는 건데 이게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인플레 압력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약간씩 진정되는 기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공급 부문이 해소된다.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이 두 가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은 인플레 여건이 크게 개선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 거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나거든요. 이거하고 겹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시 수요보다는 공급 부분의 제약이 완화되는 게 큰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은 질문하는 분들이 다 주가하고 연관돼서 설명을 요청해요. 주식 투자한 분들은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 상반기에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1970년에 여러분 어때요? 오일 샤크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때하고 아주 비슷한 추세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S&P 500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느냐를 여러분 보시면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때요? 70년대하고 2022년 주가 하락하는 그래프가 어쩌면 이렇게 유사해요. 상관관계가 거의 0.9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쭉 내려왔거든요. 하반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는 어떻게 됐어요? S&P 500이 거의 6개월 만에 27.1%나 상승했어요. 물론 무조건 우리가 이 추세를 따라간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 여건이 조금 개선되면은 주식시장도 훨씬 나아질 겁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인플레보다는 고금리에 큰 영향을 받게 되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약간이라도 진정되기를 여러분 바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